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입니다. 자, 이제 전자공시 저번에 한번 무상증자 해드렸는데, 증자 이제 두 번째 그 유상증자, 많은 분들이 유상증자 또 어려워도 하시고, 사실 이제 유상자 공시나면 좀 주가가 많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좀 유상증자, 어쨌든 빅 이벤트입니다. 이 주식에 있어서 또 하나의 큰 이벤트 중에 하나니까 오늘 좀 잘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투자를 하고 뭘 하기 위해선,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회사채. 예,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사채를 좀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어쨌든 빚이죠. 그죠? 이것도 하나의 빚이고, 두 번째는 은행에서 차입하는 거죠. 예, 은행에 가서 뭐 싫은 소리도 좀 해야 되겠지만, 들어야 되겠지만, 예, 은행 가서 차입하고, 역시 이것도 이자를 내야 되는 빚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증자예요. 주식 발행.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기업 공모 신규 상장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그 회사가 상장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자금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유상증자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회사가 돈이 좀 부족하거나 뭔가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이 은행이나 회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자를 내기는 좀 부담되고 이럴 경우에 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기업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제가 이제 촬영하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해서 어제 사실 대한항공이 1조 원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자금 빌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을 발행을 한 거죠. 그래서 1조 원이라는 큰 유증을 좀 단행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자를 내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채권, 은행, 뭐 그다음에 증자 이런 방법으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각각의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은행 사채 이제 주식시장인데 방법 뭐 아까 좀 말씀드렸고 기간은 은행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의 좀 단기 기간으로 자금을 좀 융통을 하고 사채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최대한 10년 어떤 경우 영구채라고 있어요. 그냥 이자만 내는 사채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안 갖고 만기가 없어요. 영원히 그냥 이자만 내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이자가 비싸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연구체도 있고 기간이 되게 깁니다. 3년에서 보통 10년 단위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 증자, 예, 증자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이 되게 짧아요. 한 3개월 안에 다 끝납니다. 이 공시가 뜨고 나서 2, 3개월 안에 다 자금 조달이 끝나요. 그래서 굉장히 단기간에 자금을 뭐 융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역시 이자를 내야 되고 이 증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자가 필요 없고 당연히 부채 비율 올라가겠죠. 은행이나 사채 같은 경우는 부채가 늘어나니까. 근데 이 증자를 하게 되면은 자본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부채 비율이라는 게 결국 부채 대비해서 자본금 비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자를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약간 그 재무 구조는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영향은 은행에서 빌리면 약간 뭐 좋은 건 아니죠. 돈을 빌리는 거니까. 그래서 안 좋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주가가 빠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립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채는 오히려 주가에 좀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금리로 장기간에 걸쳐서 돈을 조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뭐 기업의 어떤 운영에 크게 문제를 주지도 않고 또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에는 오히려 조금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자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주식수가 100만 주인데 예를 들면 50만 주 증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주식수가 50만 주가 늘어나요. 갑자기. 예. 그럼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건 그 어떤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주식수가 줄어드는 감자를 그러니까 그 뭐 소각을 한다면 주가에 오히려 긍정적이지만 이런 이제 증자 같은 경우는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상증자는 종류가 세 가지예요. 제가 오늘 일부에서 해드릴 건 이제 주주 배정인데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에 따라서 또 주가 움직임이 또 되게 다르니까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는데 누구한테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주를 누구한테 줄 거냐 발행을
거기에 따라 세 가지인데 주주배정, 삼자배정, 일반 공모가 있습니다. 주주배정은 뭐냐면 지금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주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갑자기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러면 기존 주주들만 이 증자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시면 참여를 못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주주배정이고, 삼자배정은 주주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특수관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갑자기 뭐 예를 그냥 드는 거예요. 뭐 LG전자한테 발행인은 그러니까 LG전자로 해가지고 삼자배정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LG전자만 이 증자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인을 딱 한정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주를 발행하는데 보통 투자금을 유치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삼자배정 유증 같은 건 굉장히 호재입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일반 공모는 뭐냐면은 주주가 아닌 일반 그냥 투자자들 대상.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가 아니어도 주주가 아닌 사람들 대상으로 내가 삼성전자 지분을 안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그냥 유상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안 좋죠. 네. 그래서 일반 공모 유상제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할 거는 이제 주주 배정인데 이게 HDC 현대산업개발의 전자공시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유상자를 공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5조 정도 인수를 그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많은 거의 한 4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요 금액만큼의 이제 유상증자를 결정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증자 전에 발행회사 주식 총수, 그러니까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식수가 4,300만 주인데 이번에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수가 2,100만 주예요. 거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수가 절반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좀 많이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쨌든 인수 목적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이게 바로 아시아나항공입니다. 그리고 주주 배정. 그러니까 일단 주주 배정으로 먼저 공모를 해요. 근데 주주들이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주주라고 해서 다 참여할 필요는 없어요. 원하는 분만 참여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했는데 저 목표 금액에 미달을 했어요. 그러면은 실권주가 발생하거든요. 그 나머지 물량은 일반 공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예요.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같은 경우는 일반 공모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신주 발행가액이 중요합니다. 예정 발행가액이 18,150원 적혀 있죠. 이 가격은 변동이 돼요.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좀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일단은 18,150원에 발행이 예정이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가격에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주주인데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나한테 한 주당 18,150원 어치의 그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주 배정 기준일은 이제 2월 3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주주 명부가 확정이 돼요. 그리고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 그러니까 내가 100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50주를 청약할 수 있어요. 여기 0.5%돼 있죠. 0.5주. 그러니까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 50주를 내가 유증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약 예정일은 이제 구주주, 그러니까 주주분들 대상으로 해서 시작일이 2020년 3월 5일. 딱 이틀이에요. 요 날짜에 반드시 청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납입일은 돈을 내는 날짜입니다. 3월 13일에 이렇게 돈을 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전자공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유상자 결정하면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가 이게 표시해드린 요 내용들 기반으로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증이 이렇게 청약까지 끝나고 납입까지 끝나면 언제 내가 주식을 받게 되냐면 여기 신주 상장 예정일이 있죠. 2020년 3월 26일 날 일단 이제 내 주식이 들어와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주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유상증자 발행가액이라고 있는데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주주 배정이잖아요. 주주 배정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주가 2만 원인데 15,000원에 발행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건 회사 맘입니다. 예, 그러니까 싸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주가가 2만 원인데 2만 5천 원에 발행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럼 누가 그걸 청약을 하겠어요, 그죠? 수익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받자마자 손실이니까 보통 2만 원이면 회사에서 17,000원, 8,000원에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만 원이 유지가 된다면 내가 18,000원만 받아도 한 최소 10% 이상 수익이 나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유증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유상자를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 떨어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데
어쨌든 주주 배정은 제한이 없고 삼자 배정은 10%, 2만 원이면 18,000원. 예. 이 밑으로는 발행가를 낮출 수가 없어요. 무조건 18,000원 이상으로만 그 발행가액이 결정이 되고 일반 공모는 30%까지. 30%면 2만 원이면 얼마죠? 14,000원이 되겠죠. 그 이상으로만 발행이 가능하다는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유상증자 일정을 되게 궁금해하세요. 이건 내가 언제 받아야 되고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제가 예전에 무증할 때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똑같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일단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아까 2월 3일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제일 먼저 보세요. 2월 3일 기준일. 이 날짜에 주주 명부가 확정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 날짜 하루 전날이 권리락이고요. 이틀 전이 이제 주주 명부가 폐쇄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결제일 기준입니다. 내가 주식을 팔잖아요. 이틀 후에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내가 주식 판 날 바로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틀 후에 현금화가 돼요. 그래서 기준일이 그날입니다. 이틀 후가 돼요. 그래서 기준일이 2월 3일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억을 해놓으세요. 아,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전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야 이 그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2월 3일이면 왜 1월 30일이냐면 이게 아마 이때가 2월 2일이 일요일일 거예요. 2월 3일이 월요일이고 2월 1일은 토요일이겠죠. 그러니까 영업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1월 31일이 권리락, 1월 30일이 주주 명부 폐쇄입니다. 그래서 1월 30일까지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HTC, 현대산업개발. 그래야 유증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1월 31일은 이제 권리락, 내 권리가 소멸되는 날이고 그 발행 예정가 있죠. 그만큼 이제 그 할인율만큼 주가가 빠지는 날이에요. 무증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1월 31일 날은 내가 주식을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건 안 갖고 있건 아무 상관없어요. 예,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 날짜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반드시 1월 30일까지만 예, 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월 20일부터 26일이 뭐냐면 이게 유상증자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이 그 청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주잖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신주를 내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유상증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주를 갖고 있는데 50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1월 30일까지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 회사 주식을 내가 50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청약을 안 하고요. 아, 난 유상증자 참여하기 싫어. 근데 권리는 있어요. 권리는 있는데 아, 내가 돈 넣고 또 유상증자까지 난 참여하기 싫다. 그러면 2월 20일부터 26일 여기 날짜 써 있습니다. 이 전자공시에 나와 있는데 신주 인수권 증서 상장 기간이라고 써 있는데 이 날짜에 여러분이 그냥 팔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신주를 그냥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돈 받고. 예, 그런 게 가능을 해요. 근데 그분은 당연히 유증에 참여 못 하겠죠. 그래서 이 날짜 기억해 놓으셔가지고 HTS에서 매매 가능합니다. 예,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청약일이 3월 5일, 6일입니다. 신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3월 5일하고 6일 날 이제 청약을 하시면 돼요. 예, 증권사 전화하셔도 되고 그리고 3월 13일 날 돈을 납입을 하시고 3월 26일 날 이제 주식이 들어와서 거래를 하시면 돼요.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다 이제 타임테이블 적어 드렸지만 공시의 내용 보시면 순서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이 날짜들을 기억하셔가지고 메모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신주 인수권 증서 상장 기간인데 2월 20일하고 26일 날 요걸 하실 수 있고 매매를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저희 당사 8640번 화면이에요. 유상증자 하는 기업들 이렇게 그 이제 청약하기 전에 신주 인수권 서로 매매할 수가 있어요. 8,640원에서. 그래서 이 혹시 유상증자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이라면 그 청약하시기 전에 나는 나 받기 싫어 이러시면 이 화면 들어가시면 그 종목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 뉴로스란 기업인데 이게 뭐냐면 2020년 6월 5일 날 개시가 됐고 뭐 폐지일은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러분이 내가 이 신주를 갖고 있으면 그냥 여기 현재가 있죠. 그냥 파셔도 돼요. 난 필요 없으면 나 현금 하고 싶다. 대신 청약은 못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미리 좀 신주인수권 매매가 가능하다. 이 날짜. 예,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상증자 이제 일부 시간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까지 좀 알아봤고 이게 다예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부 시간 이제 3자 배정하고 일반 공모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2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